여러분이 학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체크를 하시고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다, 어떻게 수업한다 라고 하는 거 있으면 좀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지? 알리라고. 알았어? 어. 그래야 내가 너희들 대비를 시켜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를 좀 강조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 다 말해줘도 되고. 일단 오늘은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1단원, 2단원, 3단원 이쪽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변별력 포인트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돌려드릴게요. 뭐 진도 새로 빼봤자 어차피 기말고사 범위인데. 어. 여튼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현대사회와 윤리 요거 설명했던 걸로 한번 가볼게. 이게 기존의 생활과 윤리에서 따온 거라고 했었죠. 기존 생활과 윤리 단원에서 2015년 개정교과 생활과 윤리에서 넘어온 건데 기존의 1단원, 2단원, 4단원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현대사회와 윤리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쪽에 4단원까지 대충 조금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1단원, 2단원, 3단원의 이 내용들이 중간고사 범위라고 예측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여기 총 6단원으로 되어 있고 그냥 반절 잘라서 1, 2, 3이 중간고사, 4, 5, 6이 기말고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험 범위 나온 다음에는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했다. 뭐 예를 들어 3단원 끝까지는 간다. 아니면 3단원 중간까지만 끊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학교 들어갔었을 때 제가 혹시라도 그 얘기 했었잖아. 그 우석고처럼 작년에 우석고처럼 갑자기 순수강을 부교재로 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셨던 고등학교 2학년 여기 현대사회와 윤리 시간표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3학년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강 위주로 해가지고 2015 개정 교과로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근데 뭐 지금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하는 건 이걸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자 다시 교과서 아니면 뭐 학습지 아니면 뭐 부교재 등 요거 여러분들은 그냥 매주 수업 어떻게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수업 방식을 알려주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지. 어, 학습지가 있다면 뭐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시면 괜찮다 이 소리고 부교재를 쓴다라고 하면 부교재 어떤 거 쓰는지 뭐 수능특강 쓰는지 아니면 문제집 푸는지 그 가져오라고 했다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내신은 똑같은 수업이 되면 안 돼. 여러분들 내신이라고 하는 건 학교마다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마다 교과서 다 다르단 말이야. 그치? 솔대고 같은 경우는 해냄 쓰고 그 다음에 저기 우석고 같은 경우는 뭐 미래엔 쓰고 물론 이게 전라고 같은 경우도 뭐 해냄 쓰고 하면서 뭐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학교마다 교과서를 쓰냐 학습지를 쓰냐 아니면은 이제 부교재를 쓰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거에 제가 맞춤형으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피드백 어떻게 달라진다 했어? 그치? 그러니까 시간 괜찮을 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되고 그때 또 시간 괜찮을 때 그때 문제 유형 풀면서 3월 달부터 그런다 했어요. 해독 수업 들어가면서 문제는 문제 유형 풀기 수업 때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윤리 같은 경우는 사료 문제 중심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기존 내가 교재에 있는 한번 사료만 한번 봐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개념 위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독해력을 좀 더 키워줘서 요 개념 확인했던 개념과 사상가들의 특징을 요걸 사료라든지 아니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는 심화 단계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료를 보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상가들의 특징을 연결해서 아 얘는 뭐 공자다 얘는 맹자다 순자다 이런 것들 판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유교와 도가의 비교 유교와 불교의 비교 이런 것들은 결국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등장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화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논리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휘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하셨는지 예를 들면 막 유교의 이는 모순적 사랑이야 뭐 이런 것들 이따가 복습 쭉 해드릴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그 실시간으로 내가 계속 적으면서 그
기록을 해놓을 테니까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4월 달 되었을 때 우리가 이회독이 돌려지고 그 다음에 4월부터 4월 말에 되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수업을 듣는 이 수업에서는 1시간 정도는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쭉쭉쭉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같은 경우 개별로 피드백했던 내용들 통해서 본인한테 어려운 문제들 내가 아직 외우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적용이 힘들어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문제화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채웠냐 안 채웠냐를 계속 가자.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 한번 맞춰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약점 한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자고. 그건 이게 독학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고 이럴 때 그때 내가 뭔 말하는지 알 거야.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들어갈 수업에서는 아니면 다음 주부터 진짜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선지에서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보는 게 더 왜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이제 적용하는 과정 요게 들어가니까 전화 피드백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문제 주고 할 때마다 뭐 주냐라고 하면 피드백 관련해 가지고 상담 가능한 시간 알려달라고. 상담 가능한 시간대 알려줄 것. 요거 부탁드립니다. 일단 요 두 가지는 꼭 해주세요. 알았어? 그럼 1단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단원에서 우리 뭐 했냐라고 하면은 우리 윤리학 구분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어요. 자, 윤리학은 총 3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윤리학은 규범. 근데 그 규범이 2가지가 쪼개지는 거지. 규범 이론이냐, 규범 실천이냐 이걸로 쪼개진 거였잖아. 그건 뭐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또 메타, 그 다음 기술 이렇게 요 윤리학들이 나왔어. 규범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핵심 과제가 뭐냐, 메타 윤리학 같은 경우에 핵심 과제가 뭐냐, 기술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1번 문제로 무조건 등장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당연하게 맞춰야 되지만 시간 또 많이 쓰면 안 돼. 이런 데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그렇게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윤리학 구분 관련해서 끝나면 그 다음 우리가 뭐 했어? 라고 할 때 여기서 시간 엄청 썼잖아. 거의 우리가 3주에 걸쳐가지고 동양 윤리적 접근, 서양 윤리적 접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동양 윤리적 접근 요거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봐. 여기서 우리는 동양 윤리는 동양의 3교 뭐뭐뭐에 대해서 들어갔다. 유교, 불교, 그리고 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럼 유교, 불교, 도가의 대표 사상가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사상가들의 특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유교에서는 공자, 창시자 공자, 그 다음에 맹자, 그 다음에 순자 이렇게 공맹순 이쪽 3사람에 대해서 좀 하고 넘어갔었고요. 그때 이제 공자 같은 경우에 인과 예를 강조했던 측면, 그러면서 인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 뭐라고 번역해야 돼? 타고난 내면의 사랑. 그 다음에 예는 뭐라고 번역해? 외면적 사회 규범이라고 했어. 물론 인과 예의 관계까지도 얘기했었지. 인한 사람들이 많더라도 예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거고, 예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인한 사람들이 없다면 당연히 사회는 불안정할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인의 실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총 4가지를 얘기했어요. 부모님께 뭐하고? 효. 그 다음에 형제간에 우애 있고 제. 그 다음에 이걸 효와 제의 가족윤리를 국가윤리로 파생시켜서 어떻게 됐어? 자, 국가에 뭐하고? 충성하고. 그때 이 충자 한자 쪼갰던 거 알지?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해서 마음을 다한다로 좀 의역해달라 했었고, 그 다음에 서가 제일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서가 뭐야? 라고 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막 한자 그대로 이렇게 막 그 용서할 서자예요.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의역해서 같을 여자에다 마음 심자를 합친 거여서 우리가 좀 더 해보면 뭐다? 마음이 어떻다? 같다.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게 서라고. 그래서 그 서를 표현할 수 있는 한자 단어가 뭐였어?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을 추측해보자. 축이, 급인.
그때 막 팁 줬던 거 있잖아. 기는 나, 이는 다른 사람 이런 것들. 그래서 수기치인 수기 아닌 이런 거 했을 때도 나를 먼저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확장적인 사랑 이런 거 얘기했을 때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동양 쪽에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어떤 거냐? 한자 단어가 좀 많이 나오니까 한자 단어의 뜻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자 모습을 외웠다 이건 필요 없어. 그냥 단어랑 용어를 단어 용어를 뜻과 연결할 수 있는가, 매칭할 수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좀 봐달라고. 맞지? 그걸 계속 연습시킬 거야. 안 돼 있어? 공부해야지. 그치? 제가 1월 달, 2월 달에도 계속 뭐라고 했었냐면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노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틀려도 된다. 근데 이제 3월 달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3월 달, 4월 달은 이제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3월 달 같은 경우도 4월 달 같은 경우도 계속 영상은 찍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이거 잘 안 돼 있다? 뭐 문답하는 데 있어서 10분 정도 문답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답이 없어. 그럼 영상 다시 보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크 잘 하시라고. 알겠지? 복습할 수 있는 기회들도 계속 만들어 줄 테니까 했던 대로 어휘 어떤 뜻이고 논리 구조를 어떻게 짜가지고 한번 외워보고. 그냥 통암기 하면 시간만 낭비야. 여러분들 지금 이것만 해? 뭐 국어도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뭐 그다음에 또 같은 듣는 애들은 과학도 해야 돼, 아니면 사회 이것 말고 또 다른 거 해야 돼. 그럼 시간이 얼마야?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암기를 했었을 때 훨씬 더 오래 가고 조금만의 힘만 들여도 나중에 더 잘 외워지는 건데, 어? 근데 왜 여기다가만 이것만 하는 사람처럼 그냥 통암기 하려고 하냐고. 그러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쓰셔야 돼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들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알겠지? 이걸 애들이 들어야 돼. 아무튼 자, 공자 같은 경우에 이거 얘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외면적 사회규범이라고 얘기했다 했어요. 그럼 이 외면적 사회규범이 무너져 있었다. 그때 배경, 내용, 결과를 얘기하는 것도 좋아. 근데 우리가 그 논리 구조가 사실 역사적 배경에서는, 윤리적 배경에서는 배경과 내용 정도만 체크해도 되지. 그때 당시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였고 이때가 평화의 시기였어, 혼란의 시기였어? 혼란의 시대였는데 그걸 왜 혼란스럽다 했다? 얘가 무너졌다. 얘가 원래 좋았어, 나빴어? 좋았어. 주나라 때 얘는 좋았지만 근데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원래 좋았던 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와? 극기 공리. 뭔 뜻? 극기 기 누구? 나. 내 사욕 나를 뭐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복례 뭐예요? 얘를 회복시켜야 된다. 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공자가 또 얘기했었을 때 모든 것에 얘를 담아라. 얘가 아니면 돌아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먹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자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5단원 막 이럴 때서 뭐까지 얘기하냐. 문화와 윤리 이쪽 얘기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얘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음악에다가 예를 추가한 예악 사상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본성을 유지 확장하려면 예약을 따랐을 때 사람들이 즐기면서도 사람들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기말고사 내용인 거고요. 그치? 아무튼 죽음 윤리 할 때도 그때 얘기하잖아요. 이단원 얘기할 때 이따가 봅시다. 자, 그다음 맹자 같은 경우는 인 강조하고요. 의 강조합니다. 자, 인 역시 사람의 마음이야. 그치? 근데 우리 맹자 할 때는 또 의가 강조돼. 그치? 의가 뭔 뜻이었어? 우리가 사단과 사덕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본성 자체에 사덕이 있기 때문에 인의예지라고 하는 본성 중에 의가 나오잖아. 근데 그 의는 뭐였냐? 뭐랑 연결된 마음이었냐? 본성이었냐? 수지심이라고 해가지고 불의를 보면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수호지심에 따르면 우린 의를 해치는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안 좋아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의 관련돼 가지고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일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도 얘기했었잖아. 유교, 불교, 도가에서 모두 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이 도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자, 도덕, 도리로 얘기한다. 유교. 불교에서는 중도, 팔정도로 얘기한다. 수행 방법. 중도, 쾌락과 고통 사이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니까 중간의 수행이 필요하다. 그 다음 도가에서는 자연의 수행 방법, 자연의 운행 질서, 운행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도가의 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는 의로움을 제일 중요하게 받고 그래서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행하면 우리 마음속에 크고 넓고 굳생기게 호연지기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까지도 드렸어요. 뭐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 잘 안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회독은 할 거야. 회독 쭉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력 다시 되돌리고 바로 문제 들어갈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순자 같은 경우나 맹자 같은 경우에 우리 뭐와 뭐의 비교를 해서 본성이 맹자는 어떤데 순자는 어떻다. 맹자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선하다. 무슨 설? 성선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성악설. 이걸로 비교했던 것들 나오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성인 군자는 어땠어? 맹자 입장? 원래 착했어? 그걸 뭐 한 거야? 본성을 유지한 거고 확장한 거고 보존한 거고 함양한 거야. 근데 순자는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해? 순자는 우리의 본성은 악한데 그걸 성인군자는 뭐 했다? 교화, 변화시켰다. 그럼 뭐를 통해서 교화시키고 뭐를 통해 변화시켰어? 고대의 성왕, 성인, 성현이 만들었던 뭐를 통해? 한 글자. 예를 통해. 여러분들이 삐질 게 아니에요. 내가 삐져야지. 그래서 예를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 그 얘기까지 했잖아. 정치관에서 순자는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 예치를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백성을 사랑하면 돼, 안 돼? 순자 입장에서 백성을 사랑하면 안 돼. 백성을 사랑하면 위태로워져. 왜? 우리 유교학자잖아, 지금. 유교에서 인이 뭐였어? 무슨적 사랑? 차별적 사랑이었지. 그럼 차별적 사랑인데 선과 악을 똑같이 사랑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아까 백성 소인 어때? 순자 입장에서 착해 나빠. 그럼 나쁜 거 사랑하면 돼, 안 돼?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없냐야. 어때? 이게 전화 점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는 거 그거 피드백으로 좀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알지? 그렇게 해가지고 잘 메꿔 나가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힘들겠지, 그렇지? 근데 그 힘든 거 좀 이겨내시면서 좀 올라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학설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관, 그 다음에 인간관에 대해서 불교는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자, 세계관 하면은 우리 모든 만물은 뭐 플러스 뭐다? 인 플러스 연이었고요. 인과 연은 각각 뭐라고 해석하자? 인, 무수히 많은 뭐? 원인. 연,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되어 있다? 결과요? 원인과 무엇의 결합이 결과야? 조건. 조건 연자를 쓴다고. 그래서 우리 인연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필연적인 거지 우연은 없어요. 불교에서. 모든 무수히 많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거든. 그래서 조건이 결합돼 가지고 됐는데 우리 조건 얘기할 때 뭔 특징이 있었냐? 이건 일단은 교재 다시 보시면 여러분 썼던 거 열심히 썼던 거 나올 거야. 그때 조건이 뭐라고 했었어? 나와 여러분들 지금 모든 만물들 우주 만물은 다 뭐 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할 거니까 내가 나한테 잘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 설명하는 사료가 뭐가 있었어? 몇 개의 갈대단? 두 개의 갈대단? 뭐 세 개의 갈대단? 상관없어. 두 개의 갈대단 이쪽 사료가 나올 때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제가 이거 중요하다 했었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생기니까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생기니까 이것이 생긴다. 이게 반야합경이가 그쪽 사료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막 그 아미타 부처한다. 그 뭐냐? 뭐 모든 만물이 그물로처럼 짜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존재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단어를. 그건 제가 나중에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튼 이제 도가 관련돼 가지고 도가란다 이제 인간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거네. 인간 아까 연기설 얘기하고 이제 인간은 자 불교의 인간의 관점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 내 마음속에 청정한 불성 부처의 마음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부처가 있다는 것도 똑같은 말인 거야. 너도 부처가 있고 쟤도 부처가 있고 얘도 부처가 있고 나도 부처가 있어. 근데 왜 우린 부처가 아니야? 동시에 뭐도 가지고 있다?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악한 마음이 아니라 무명이라고 하는 뜻이 뭐였어?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였어. 그 밝을 명자 써가지고 우리 막 명석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막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너희 오빠인 뭐 준성이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튼 그러면 이제 밝다 이런 얘기라고. 근데 이제 밝지 못하다 무명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어리석음으로 그냥 바로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명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세 가지의 독 탐진치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독 삼독이라고 했었죠. 그럼 무명과 삼독은 들고 가야 돼? 없애야지. 무명과 삼독을 제거해야 되지. 그래서 무명과 삼독을 제거하는 수행 방법이 뭐라고? 쾌락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없어? 고통 속에서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쾌락과 고통의 뭐? 중간. 그러니까 무슨 도? 중도. 아까 여기 있잖아. 도가 불교에서는 수행 방법. 그럼 중도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몇 가지 나온다? 8가지 나온다. 그래서 8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도 8정도는 그래서 불교의 구체적 수행 방법이다. 이쪽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윤회, 생로병사 반복되는 것을 지속해야 돼? 아니면 벗어나야 돼? 우리의 행복은 어떻다는 거야? 윤회를 지속하면 행복이다? 윤회를 벗어나야 행복이다? 지우야 뭐라고? 벗어나야지.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윤회를 뭐라고 했어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계속 똑같이 번역하라고 했습니다. 윤회는 고통과 괴로움이요. 생로병사는 고통과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늙는 것도 다 뭐다? 고통이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윤회를 벗어나야 돼. 그걸 뭘 통해서? 아까 수행을 통해 중도, 8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명과 삼독을 이어나가자, 제거하자. 그러면 무엇의 상태에 도달한다?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은 윤회를 뭐 하는 것? 벗어나는. 이게 그냥 계속 돼야 돼. 알겠지? 그냥 기계가 되시면 돼요. 물론 왜 그런지는 알고. 그럼 다음 도가로 가겠습니다. 도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자 사상과 노자, 그 다음에 장자 이쪽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노자 관련돼가지고 어떤 얘기했냐. 그래서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도를 뭐라고 했냐. 도의 특징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언어로서 한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도를 도라고 부르지만 도라고 부르는 것도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 형체가 있어 없어? 형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디를 좋아해? 높은 곳과 낮은 곳 중에 낮은 곳을 좋아한다. 두 글자로 겸허. 그치? 기억났지? 겸허. 그 다음에 빈 곳 허. 심과 허 정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뭐로 가득 차게 된다? 도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위가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위라고 했었고 뭐를 추구한다? 무위. 자연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뭐도 얘기했어? 소국과민도 얘기했잖아. 그치? 이거는 국가관 이쪽에서도 연결되는 포인트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를 따라야 되는데 또 인위를 따르면 안 되지. 근데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인위만 본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 자기중심적인 편견. 그때 이제 제가 장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자연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한다 했어요. 돈은 모든 거에 있다. 그래서 돈은 개미나 쭉정이 막 기와 속에서 심지어 오물더미, 똥더미 속에도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모든 것에 있는 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도를 안 배우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도를 어떻게 알려줘? 그게 나오는 게 우물안 개구리.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써. 장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 우리가 인위적인 거 안 좋다고 했었지. 자, 그러니까 학의 다리가 길어. 다리가 너무 길어서 슬퍼 보인다. 다리를 잘라주자. 행복할까? 아니겠지? 오리의 다리가 짧아 보여. 다리가 짧아 보여. 그래가지고 다리를 길게 해주면 기쁠까? 아니겠지. 그래서 인위적인 것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만물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 재물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얘기하면서 만물은 어떻다? 평등하다. 그때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재물의 가치관을 얻는 수행, 또 정신적으로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소요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방법 두 가지를 말씀했었죠. 앉아서 잊어버린다. 뭐야? 좌망. 그리고 마음이 그럼 텅 비어버린다. 심재.
그래서 재물과 소유의 경제 도착.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 다 해야 돼, 다시. 걱정하지 마. 다시 해줄게. 못 외우겠다? 남아서 해. 다시 공부하고 하면 되지, 그치? 근데 제가 여기 1단원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 이미 2단원, 3단원, 4단원도 한 번씩 해봤잖아, 그치? 근데 그때마다 내가 뭐라 했어? 요 부분에 대해서 1단원 거 복습하면서 들어가는 거라 했었지. 그치? 그니까 1단원에 대한 내용들은 진짜 제대로 파악하시고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가셔야 2단원, 3단원, 심지어 넘어서 기말고사 범위인 4단원, 5단원, 6단원 또 똑같이 잘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롤스, 노직, 뭐 아니면 싱어 이런 사람들은 각 단원에서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한번 익혀주자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불도 이쪽에 동양 윤리적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서양 윤리적 접근. 요 서양 윤리적 접근이라고 하는 파트는 우리가 시대 순으로 찾아봤었지. 그치? 맨 처음에 어디부터 들어갔어? 고대 그리스부터 들어갔어. 자, 그럼 고대 그리스 다음에 어떤 시대가 나왔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에 로마 시대까지 헬레니즘 시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고대라고 했었고, 자, 근데 고대의 공통점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는 누구 중심의 사회였다. 누구 중심의 문화, 누구 중심의 사상, 인간 중심의 사상. 그리고 넘어가서 중세로 넘어갔었을 때, 자, 중세는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쪽 윤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관점으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근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근대 계몽주의라던가 뭐 사회계약설이나 이런 것들도 기억하겠지만 그거는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될 것 같고, 우리는 근대에서 뭘 좀 기억하자. 칸트의 의무론, 그 다음에 벤담과 밀 공리주의 이런 학설, 요걸 보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 들어와서 현대 덕윤리. 이거는 뭐 공동체주의라고 제가 같이 한번 말씀드렸었죠. 여기 부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사상가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대 그리스 맨 처음에 우리 누구부터 시작하자?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래서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거를 번역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했었어요. 뭐야? 네가 뭐 하다는 것을 무지하다. 모르고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걸 자 우리는 주지주의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었는데 자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알면 뭐 한다? 행동한다. 근데 모르면 악행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필요해. 그걸 도와준 방법이 뭐였어? 소크라테스는 너 틀렸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하는 무슨 법? 문답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삼파술이라고 했었죠. 그렇지? 문답법 삼파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그 소피스트들의 공격을 받고 사형당했죠. 그렇지? 젊은이들 타락시킨 죄 해가지고 자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그냥 뭐 주지주의 이것만 하나 좀 쓰고 갈게요. 주지주의 또 뭐 무지의 자각 이런 것만 한번 쓰고 갈게. 그럼 플라톤 같은 경우는 또 뭐였습니까? 플라톤은 자 소크라테스 그렇게 죽었어. 근데 당시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뭐야? 능력도 없는 새끼들이 정치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그냥 순간에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쟤 죽여버려라고 하니까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지만 배웠던 국가관에서는 국가는 부모와 같다.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복종해야 한다. 이런 것처럼 국가가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는 거지. 거기서 심지어 감옥을 지키는 간수까지 문을 열어줬는데도 자신의 말을 거기서 탈출해버리면 자기가 스스로 반박을 해버리는 거잖아. 그럼 또 무지의 자각 못한 거잖아요. 그치? 자기가 또 소크라테스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또 증명했죠. 여튼 근데 플라톤은 뭐야 민주주의 자체를 비판했어요. 뭐라고 능력도 없는 놈들이 정치를 하니까 그게 문제야. 이건 물론 기말고사의 직업관 쪽에 들어가겠지만 우리 플라톤 할 때 그래서 뭐 이 얘기까지 들어가는 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게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 아니 세계관과 인간의 영혼관 이쪽에 대해서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세계관 세계는 몇 개로 나눠져 있다?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다. 이거 뭐에 대한 비유를 했었지? 일단 이원론적 세계관 적고요. 이원론적 세계관. 그럼 이 이원론적 세계관 이데아계와 현상계. 근데 여긴 우리 서양 할 때 너무 중요한 거
비유법이라 했어요. 비유법을 좀 알아야 돼. 동굴 안과 동굴 밖으로 나눠가지고 동굴 안이 진짜 세계라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존재해. 동굴 안은 현상계가 실제 세계라고 믿는 사람들. 자, 현상계에는 뭐가 존재하지? 사물이 존재해. 그럼 그 사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알 수 있어. 근데 이상 세계인 동굴 밖 아까 어떤 세계? 이데아계. 그 이데아계에는 뭐가 있죠? 모든 사물들의 원형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그럼 그 형상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래서 이성적 능력을 통해 가지고 동굴 밖을 본 존재, 동굴 밖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뭐 때문에 존재한다? 태양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태양을 선의 이데아, 최고의 이데아 이렇게 얘기했고 그 선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철학자, 철인이라 불렀고 그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일어나야 된다. 무슨 통치? 철인 통치. 이런 개념으로 쭉 이어가는 거야, 결국은. 그러면 지금 1단원에서 배웠던 것들이 2단원의 죽음관, 뭘로 나와? 플라톤 죽음관 하면 우리가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얘기했었지. 그때 이대학의 현상계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현상계에 갇혀 있는 이유는 뭐야?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죽음이라는 탈출을 기다리고 저희 약간 중이병스러운 거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연결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4단원 국가관 얘기할 때 직업관 얘기할 때 영혼은 몇 개로 나눠져 있다? 영혼 3개. 그래서 뭐뭐뭐 이성, 기계, 욕구 요 3가지로 되어 있고 이 영혼 3분설에 따라서 여러분은 플라톤의 사주덕까지 설명했어야 돼요. 영혼 3분설에 따르면 우린 이거 비유적 표현으로 해서 마차에 대한 비유, 우리 삶을 마차라고 비유했을 때 마부는 뭐야? 이성. 그리고 2마리의 말, 한 마리는 말을 잘 듣고 한 마리는 잘 안 들어. 말을 잘 듣는 말은 뭐? 기계. 말을 안 듣는 말은 욕구. 그래서 욕구가 뛰어난 사람들은 공동교육을 통해서 뭐를 갖추고? 절제를 갖추고 뭐를 시켜야 된다? 생산자를 시켜야 돼. 유일하게 뭐를 인정한다? 사유재산이죠. 이거 다 기억나시죠? 직업관 때 가는 거. 그러니까 영혼 3분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요게 직업관 쪽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1단원에서 해야 되는 요 영혼 3분설에 따라서 플라톤의 사주덕까지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동교육을 통해서 뭐? 절제. 그 다음에 군사교육을 통해서 뭐? 용기. 그리고 통치술을 통해서 지혜. 근데 나머지 하나. 그 정의가 뭔데 근데? 이성을 통해 기계와 욕구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뭐야? 타고난 능력과 특성에 따라서 직업 역할을 뭐 해주는 것? 구분하는 것. 그치? 그게 이제 정의였어. 플라톤의 사주덕 정의까지. 요걸 이제 이해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문제도 풀고 사료를 봤을 때 아 플라톤이네 라고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제가 거기서 뭐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내신 하잖아. 그치? 내신이랑 수능이랑 다른 게 뭐야? 어? 선생님들이 아무리 수능형 문제, 모의고사형 문제에서 따와도 내신에만 있는 문제가 뭐예요? 단답형, 약수령, 서술형 있잖아. 이런 거 나온다고. 뭐 다른 게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 중요한 게 나오는 거지. 이상한 거 내지 않아요. 물론 이상한 거 나왔는데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냐 요거.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나온 주는 학습지. 아니면 뭐 이제 부교재 이런데 옆에 나와 있는 거 봐. 이런 거에다가 한 2점짜리 문제 막 2.5점짜리 이런 문제 야 니들 이것까지 공부했어? 한번 맞춰봐. 이런 것들. 그건 언제 할 거냐? 우리 진짜 4월 달에 여러분 교과서만 내가 학교가 다르잖아. 다들 다르잖아 어떻게 보면. 그 다른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에만 담겨 있는 거 너희들한테 안 알려줄 거라고. 너희들은 너희들 교과서, 너희들 학습지 아니면 너희들의 부교재만 봐. 왜 다른 학교까지 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진 요구하고 그러는 게 뭐야? 이거 하자고. 알겠지? 그 2점짜리 문제 막 1.5점짜리 문제 막 작은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학습지에 조그만에 있는 그것까지도 외웠는가 안 외웠는가야 이건. 그것까지도 한번 봐드리게요. 알겠지? 이상한 거 아니긴 해. 대부분의 뭐 서술형, 점수 큰, 배점 큰 서술형, 약술형, 뭐 단답형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막 무지의 자각도 나오고 문답법도 나오고 진짜 많이 나와.
영혼 삼분설에서 뭐 이성 기계 뭐 아니 사주덕이 뭐냐 이런 것들 나오고 사주덕의 뜻을 써라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술형 입지죠. 근데 배점 크겠지 이런 거. 그치?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 어. 그러니까 왜 중요해 하면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주관식 아니면 서술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배점이 커요. 어떻게 보면. 너희 학교에서만 따로 배우는 짝 옆에 조그맣게 써 있는 그거 외워라 이건 배점 작을 수 있어. 알겠지? 하지만 그것까지 대비해 가지고 우리는 더 시험장에 들어가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 없이 들어가는 게 제 목표예요. 약간 싸가지가 없겠지만 뭐든 내봐. 내가 다 맞춰줄게. 약간 이런 마인드로 딱 들어가. 근데 만약에 저 아직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 그렇게 만들어줄게. 4월달 내내 그냥 가둬놓고 그냥 아 죄송합니다. 다른 것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근데 이것도 따라만 오면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 어. 나도 이거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잖아. 그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이제 넘어가서 플라톤 넘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또 어떤 얘기했어? 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자 플라톤부터 부정하고 시작합시다. 무슨 론적 세계관? 이론론적 세계관. 세계에 뭐는 없다. 이대하게가 뭐가 있냐. 그래서 현상계밖에 없어. 뭐 이론론. 이건 근데 사실 문제와는 많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영혼도 또 나누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론적 가치관, 세계관? 자 공부 왜 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성적을 왜 높여?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대학을 왜 가? 하면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는 거야 상위에. 뭐뭐뭐뭐 목적이 있다. 그럼 그 최고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여기 목적 놈이다. 가치관. 그 다음 또 영혼을 또 나누지.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쪼갰어요. 영혼에 대해서 지적인 덕이 있는 이성적 부분. 그 다음에 품성적 덕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덕, 윤리.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을 모두 갖춰야 된다. 품성적 덕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근데 뭐가 먼저야? 지적인 덕이 먼저야? 품성적 덕이 먼저야? 알아야 행동하죠. 그치? 모르면 당연히 악행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누구랑 공동점? 소크라테스랑 공동점 하지만 우리가 품성적 덕은 뭐를 습관화할 때 두 글자 뭐예요?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라고 얘기했던 중에 중용. 중용의 습관화를 통해서 우리가 품성적 덕을 갖춘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용을 따르면 무조건 품성적 덕이 만들어져? 네. 맞아요. 왜? 중용에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 그 자체로 나쁜 행동에는 중용이 없으니까.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목적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영혼관을 연결해서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행복 제가 외우라고 계속 말을 했었는데 1월달 말쯤에 그죠? 자 행복 말해보세요. 전 이거 그 문제로도 냈었고요. 그쵸? 여러분들한테 뭐였지? 자 1번 알아서 객관식으로 줄게. 덕에 따르는 품성 상태. 2번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자 몇 번? 다시 말해줄게. 1번 덕에 따르는 품성 상태. 2번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2번 영혼의 활동. 1번 품성 상태는 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영혼의 활동은 뭐야? 알고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 습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뭐다? 행복이다. 아직도 안 써? 빨리 써. 그러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막 이런 것들 막 체크하세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그러니까 결국 자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소크라테스와의 차이점이 뭔 거야? 알면 행동해. 근데 또 언제 악행이 나올 수도 있어? 아니지. 그건 이미 했잖아. 주지주의는 했잖아. 근데 제가 주의라고도 얘기했잖아요. 뭐가 없으면 실천 의지가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악행이 나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의 부족? 실천 의지의 부족도 악행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했던 걸로 얘기하지. 뭐 한 번도 설명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 저 그걸로 안 해요. 그치? 그러니까
보니까 내 잘못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쭉 봅니다. 헬레니즘으로 넘어가죠. 여기에 두 학파가 나옵니다. 자, 쾌락주의라고 하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누구? 피, 크로스, 학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하면 조금 아쉽지만 맞긴 하다. 왜?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하면서. 그치?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사촌형 막 그 해병대 갔던 썰 막 풀어주고 그랬었잖아. 그때 모든 쾌락이 좋은 것은 아니다. 쾌락 구분했잖아요. 자연적인 쾌락과 자연적이지 않은 쾌락. 자연적인 쾌락 중에서도 필수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쾌락. 거기서 식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지. 하지만 식욕, 수면욕을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왔어? 그러면 행복하죠? 쾌락이 오지? 근데 배부른데도 더 먹어. 그러니까 막 그때 내가 막 드립으로 그러니까 내가 됐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자, 두 분 다 못 참으셨으니까 이따가 맞다. 아무튼 그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자연적인 쾌락이고 필수적인 쾌락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추구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정심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타락시아죠. 아파테이아는 스토아파 겁니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아타락시아까지 얘기했던 이거 쾌락주의에서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요. 그리고 쾌락에는 본래적 가치가 있다. 이거까지 얘기했었잖아. 본래적 가치는 또 무슨 뜻이야? 왜 중요해? 이유가 없다니 그 자체로 중요하지. 그거 제가 행복할 때도 목적론적 가치관에서 행복에는 본래적 가치가 있다. 행복은 뭐뭐를 위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행복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쾌락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정의나 도덕 같은 거는 쾌락을 위해 중요한 수단적 가치고 쾌락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 하지만 모든 쾌락이 좋은 게 아니라 자 절제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또 에피크로스는 우리가 부, 명예, 권력, 욕 이런 거 있잖아. 무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거는 자연적이야 자연적이지 않아? 자연적인 게 아니죠. 그럼 자연적인 건 아닌 건 필수적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돈 벌려고 하고 명예나 권력을 얻으려면 사회생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그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 나는 거야? 긍정적인 입장이 나는 거야. 에피크로스는. 아까 뭐라고 했어?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쾌락이 부, 명예, 권력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끄덕거리지만 말고 따라야 한다고 아니라고 사회적 삶, 공적인 삶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에서 제일 선생님들이 너희들 찌르기 좋은 건 뭐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막 우리가 개인적 삶 하면 뭐라고 생각해? 막 이기적인 삶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얘는 뭐야? 무슨적 쾌락? 개인적 쾌락이지 공적인 쾌락이 아니라고.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막 공자 얘기할 때도 막 차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걸 이해 못하면 윤리하지 말라고. 알겠지? 빨리 포기해. 그런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근데 포기하면 제가 좀 그 힘들어져서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다들. 여튼 자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 이쪽 설명하면서 아타 락시아도 설명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토아파 얘기하면서 제가 금욕주의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중학교 때 그것처럼 하지 말고 이성주의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성은 뭐와 같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고 그 다음에 신의 섭리와도 같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잠깐만. 그래서 자 다시 이성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는 뭐와 같다? 자연의 법칙, 신의 섭리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그럴 때 결국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성을 따라야지. 근데 다른 걸 따르면 안 돼. 그 다른 게 뭐야? 라고 하면은 감정. 근데 그 감정을 뭐라고 나온 데 있었어? 무슨 념? 정념. 그래서 정념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었잖아. 물론 정념도 자연적인 정념과 자연적이지 않은 정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것 이거 다 뭐야? 자연적이지. 하지만 그 자연적인 감정에도 초연해야 돼.
자연적이든 아니면 자연적이지 않든 다 초연해야 돼. 벗어나야 돼. 뭐 해탈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래? 라고 하면 정념은 우리의 마음을 뭐 하니까? 흔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이 막 시험을 봤어. 면접을 봤어.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과 면접 점수가 더 높은데도 여러분들 내가 안 뽑고 내 친구를 뽑았어. 시험도 못 보고 면접도 못 본 내 친구를 뽑아? 그거는 뭐에 흔들린 거야? 이성과 정념 중에 정념에 흔들린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운명, 자연 법칙.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래서 그때 표현했던 비유법도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은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 우리는 연극의 대본에 써 있는 그런 연극자들이다. 그러니까 연기자들이다. 내가 왕의 역할을 맡았으면 왕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내가 거지의 역할을 맡았으면 거지의 역할을 충실하는 것. 이게 되는 거지. 아, 나 거지하기 싫으니까 내가 왕 대사해야지. 그 순간 연극은 망하죠. 그치? 그러니까 훌륭하게 연기, 주어진 연기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의 이성주의 이쪽 관련해서 정념의 초연한 태도, 정념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정념, 파토스가 없는 파토스 합쳐가지고 뭐가 됐다?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부동심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스토아파 같은 거 추가적으로 했던 게 막 세계 시민주의 뭐 이런 것들,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평등하게 대우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그리스도교 관련돼서 얘기했었을 때 누구 중심의 사회다? 신 중심의 사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제가 인간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인간관, 세계관 이쪽 얘기. 인간 누가 만들었어? 신이 만들었어. 그리고 그 신이 만들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여서 뭐까지 줬어? 자유의지까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해버린 것도 너 때문이야? 자유의지 때문이야.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먹었죠? 그래서 너 죄인이야. 왜요? 라고 하면 우린 모두가 죄인이죠, 사실.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왜요? 라고 하면 아니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렸잖아.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뭐를 만들어냈어? 악을 아니 원죄를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악을 만들어냈고 그 악을 만들어낸 대가로 원죄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악과 뭐 원죄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죄인이야.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지옥 가겠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천국 지옥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신의 세계에 살 수 있냐? 신의 세계로 가는 것? 왜냐면 이제 신 같은 경우는 인간과 같은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신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걸 윤리적인 표현으로 좀 많이 쓰니까 그거 알아두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 믿고 있는 사람들은 틀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는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못 가지 않을까? 계속 할게요. 아무튼 요 얘기 이거에 따라서 그냥 뭐 아까 신의 세계에 가냐 못 가냐. 자, 인간의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종교적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종교적인 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죽은 뒤에 뭐까지 해야 된다? 신의 은총 두 글자로 줄이면 구원받아야 한다. 그치? 그것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에서 영원한 행복 지복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 지복을 누려야 한다.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관련된 얘기, 인간관, 뭐 세계관, 뭐 이런 것들 좀 인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자연법 윤리까지도 같이 했었어. 자,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총 세 가지의 법을 얘기했는데 영원법, 그 다음에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원법 모든 존재에게 담겨 있다. 모든 질서에 존재한다.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성으로서 인식한 게 무슨 법? 자연법.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 성향을 가지며 자연법의 근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죠. 자연법의 근본 원리 뭐를 행하고 뭐를 피하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 다음에 인간의 자연적 성향 자, 뭐 보존? 자기 보존. 뭐 보존? 종족 보존. 그 다음 뭐와 뭐에 대한 사랑과 관심? 신과 사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자연적 사상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실정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누가 만든 거? 인간이 만들어낸 법.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헌법, 법률 이런 것들 되겠지. 근데 이 헌법과 법률의 조건이 뭐야? 라고 하면 헌법과 법률 이런 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법은 뭐에 근거해야 한다? 자연법에 근거해야 된다. 자연법을 따르지 않는 실정법은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얘기였죠. 아, 진짜 많다. 그치? 이거 다 했던 거야,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1단원 진짜 길다 그래가지고 막 좀 늦게 들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 요거 한다고 막 2주 수업을 한 번에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들어와가지고 한 번 더 듣고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이제 근대로 들어가요. 요 근대로 들어갔었을 때 우리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름 요 어휘 단어 뭔 뜻이야? 회귀, 부활. 뭐를 부활시켜? 뭐로 회귀해? 누구 중심의 문화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인간 중심 문화를 부활시키다. 인문주의의 부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때 뭐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계몽주의, 사회계약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기말고사 범위로 아마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했던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은 아마 뭐 기말고사 범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은 의미 정도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근대 쪽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두 사상 의무론과 공리주의. 의무론 사상가 대표적으로 누구 있고요? 그리고 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자 내신 기준으로 이 사람 모른다? 저는 한 30점 날라간다고 봐요. 왜? 라고 해서 1단원, 2단원, 3단원 모두 다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 다음 기말고사 때 4단원, 5단원, 6단원이 다 나옵니다. 칸트는. 그러니까 좀 친해져야 돼. 모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공리주의 하면 또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3명씩 얘기해야 되는데 자, 양적 공리주의 누구? 벤담. 그 다음에 질적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질적 공리주의, 현대 공리주의자.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다해야 되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종차별주의와 같다. 누구라고 했죠? 피터 싱어라고 했습니다. 아직 살아 계셔요. 아무튼 벤담, 밀, 싱어 이런 사람들 했는데 싱어는 뭐 2단원 쪽 내용이니까 여기는 뭐 지금 당장 보지 말고 2단원 이따가 할 때 벤담, 양적, 밀, 질적, 공리주의 칸트부터 다시 할게요. 이제 칸트 사상 같은 경우 우리가 의무론이라고 했었을 때 행위의 동기와 행위의 결과 중에 뭐를 고려해야 된다? 동기를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와 뭐의 지배를 받는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적 경향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둘 중 뭘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따를 수도 있고 자연적 경향성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성을 따른다. 나한테 있는 자유로 이성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옳은 거냐? 아닙니다.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 1단원 얘기할 때 처음 같이 들었던 건데 인격주의와 보편주의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로 대응하는 거야. 본래적 가치 뜻이 뭐라고? 윤지 씨? 뭐예요? 본래적 가치. 오호, 잘했어. 아무튼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근데 그 자체로 중요한 본래적 가치의 기준은 칸트가 왜 인간이 가지고 있다?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유일한 존재? 이성이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칸트는 누구에게 본래적 가치가 있다?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쓰면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기말고사 때 들어가는 게 교정적 정의라고요. 그 교정적 정의에 칸트는 사형에 대해서 찬성했다. 그 사형 찬성에 놓은 거는 뭐야? 의무론, 응보주의 입장. 그걸로 설명하셔야 된다고. 의무론이 뭐였어? 라고 하면 인간은 본래적 가치가 있어서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는 뭐야? 인간을 수단화한 거고 심지어 돌아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살인자 또한 인간이야. 그 인간이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인격을 해방시켜주는 방법이 사형이다. 이거는 아마 기말고사 범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똑같잖아. 나 설명하는 게 뭐야? 1단원에 있었던 이 내용 통해서 그치? 인격주의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냥 반복하는 것 뿐이잖아. 그냥 사례에다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단원 내용에다 내가 비중을 계속 높여줬다. 길게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칸트 같은 경우 인격주의 말고도 보편주의 있었어요.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 가능한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나는 거짓말 해도 되지 라고 나 혼자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성에 따랐더라도 보편적이지 않잖아. 여러분들은 모두 막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윤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대. 그러면 이거는 보편 법칙이 아니라서 도덕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 인격주의와 보편주의를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그걸 한번 적용해보고 사료에서 그 말이 나왔어.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 가능한 법칙으로 적용하라. 보편 가능한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렇게 했다? 칸트네 하고 끝내버리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료가 어떤 거 나올지 알아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여러분 학교에서 뭐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는 뭐야? 이 사람의 특징은 알잖아.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료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문제는 풀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을 높여나가자는 거지. 그리고 3월달, 4월달 계속 사료 문제라든가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 풀면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사료들 이런 것들 연습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처음 보는 사료도 내가 배웠던 거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럼 그 정도로만 하고 이제 벤답. 양적 공리주의라 했었죠. 양적 차이 있다 없다. 벤답. 쾌락에는 양적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 질적 차이도 있어 없어? 없어. 질적 차이는 없어. 그래서 양적 차이만 있기 때문에 쾌락은 계산이 가능해. 그래서 7가지 말씀드렸죠. 강, 지, 확, 신, 다, 순, 범 해가지고 강도,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또 외워주면 되고요. 자, 밀 질적 공리주의였죠? 질적 공리주의에 따르면 양적 차이는 있다 없다? 있고 질적 차이도 있다. 그래서 최고는 당연히 양도 많고 질적으로 높고 이런 거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양은 많고 질은 낮은 쾌락. 양은 적지만 질은 높은 쾌락 중에 뭐를 추구하자? 양은 적지만 질은 높은 쾌락을 추구하자. 그래가지고 이걸 비유했던 표현 뭐예요?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쾌락을 추구해야지 배부른 돼지의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치? 그 얘기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질적 공리주의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근데 우리 요 밀 같은 경우는 1-3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는 2022 개정에서 1-3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성찰적 태도 관련해 가지고는 없어지긴 했는데요. 근데 요거 내가 설명은 했었어. 이건 2015 개정에서 나오는 건데 밀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그 성평등 윤리를 또 강조한다. 뭐 물론 공리주의 입장에서 우리는 여성이라고 해서 쾌락과 고통을 못 느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도 심지어 동물도 다 뭐야?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밀 같은 경우도 자유주의여가지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자유가 지켜져야 돼요. 근데 자유는 제한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줄 때는 제한시켜야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밀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자유주의라든지 방금처럼. 그리고 그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제한했던 것. 롤스 기억나시죠? 롤스의 1원칙도 어떻게 보면 밀한테 영향을 받은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자유가 있다. 이거를 얘도 똑같이 얘기했거든. 어.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현대 덕윤리 1단원의 마지막 현대 덕윤리. 현대 덕윤리의 아버지는 누구였어? 여기 있잖아.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 기본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했습니까?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폴리스는 국가라고 하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적 존재라고 했다. 인간은. 그래서 국가를 만들었을 때 뭐 할 확률이 높다? 행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었던 법과 제도 예절을 잘 따라야 한다. 공동체의 법, 공동체의 윤리를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뭐를 위해? 행복을 위해. 그치? 근데 그거에서 기반해서 맥킨타이어, 마이클 샌델, 그리고 왈처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등장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맥킨타이어의 서사적 자, 그 다음에 마이클 샌델의 연고적 자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왈처 같은 경우는 분배적 정의할 때 있었죠. 이건 기말고사 범위니까 안 할 텐데 왈처 같은 경우는 복합평등의 원칙, 복합평등의 원리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단답형 나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전주여고에서 작년에 나왔었으니까 조심하라고. 여튼 이런 거 맥킨타이어, 마이클 샌델 이런 교수들은 서사적자, 연구적자를 통해서 공동체의 덕과 공동체의 예절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몇 단원? 1단원.
내용 되게 많이 했어요.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1단원에 있는 내용들 쭉 했고 2단원, 3단원 그나마 좀 간단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2단원, 3단원에 대해서 다시 쭉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단원 쪽 내용에선 뭐였냐? 2단원이든 3단원이든 결국은 1단원에서 좀 연결되는 부분도 좀 많긴 했습니다. 2단원에서는 생명윤리 이쪽 얘기하면서 자, 첫 번째 2-1은 3과 그 다음에 죽음윤리 이쪽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 죽음윤리 관련해서도 역시 동양과 서양 쪽 사상가 새로운 사상가들도 등장했지만 기존에 있는 사상가들 많이 나왔어요. 그때 공자 유교에서는 자 공자 현세적 가치관이야 내세적 가치관이야 라고 했었을 때 현세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었냐 라고 하면은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벅찬데 내가 어찌 죽음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맹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과 의를 강조한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의를 얘기하는 내용으로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나 살아있는 거 좋아한다, 사는 거 좋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의로움을 따르는 것이고 죽는 것은 싫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싫은 것은 불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공자와 맹자의 뭐 죽음 윤리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불교에게 있었을 때 불교에서는 삶이든 죽음이든 결국 뭐야? 다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아. 삶과 죽음 뭐니까 생, 로, 병, 사는 뭐라고 했어요? 어, 윤회. 요건 또 뭐라고?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요거 했잖아. 그치? 그래서 삶과 죽음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요.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태어나든 죽음이든 모두 뭐다? 고통이다. 그리고 또 전생, 현생, 내생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윤회 상황 이것도 같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도가에서 특히 장자가 얘기한 죽음관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장자가 얘기했었을 때 뭐라고 했었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장자는 자 태어남과 죽음에 있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라. 그래서 그때 예시로 뭐가 있었어? 자기 와이프가 죽었을 때 그때 친구가 장자 친구가 장례식 한번 들른다고 해가지고 장자 집에 딱 가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다 했잖아. 근데 그게 그냥 원래 그걸 연습하는 시간이었지. 기뻐가지고 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뭐야? 라고 하면 삶은 뭐의 모임? 기의 모임이었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흩어졌다? 자, 기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또 삶과 죽음은 기가 흩어지고 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리고 자, 뭐와 같다? 계절의 순환과 같다. 그러니까 반복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관 이런 것들도 같이 바꿨고요. 그리고 서양 쪽으로 갔었을 때 서양 쪽 죽음관 얘기했던 사람 우린 플라톤부터 봤었습니다. 자, 플라톤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이성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무슨 세계? 이데아계. 그 다음에 현실, 현상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으로 인식하는 세계. 근데 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데아계로 가지 못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영혼이 갇혀 있으니까. 육체는 뭐에 의존한다? 이성에 의존해, 감각에 의존해. 육체는 감각에 의존한다. 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에 이거 죽음관을 뭐랑 연결하는 게 중요해. 죽음관을 그 1단원에서 배웠던 뭐랑 연결하자? 이분법적 세계관이랑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1단원적인 설명을 1단원에 있던 동양 윤리적 접근, 서양 윤리적 접근에서 있는 걸 요걸 죽음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없는가예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그 사상가들의 특징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분법적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자 죽게 되면 육체는 소멸해 안 해? 소멸해. 근데 영혼은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어디로 가? 이데아계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결론까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 이쪽도 얘기 드렸습니다. 자,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는 자, 무슨 론적 유물론? 원자론적 유물론. 그래서 원자, 모든 존재는 원자의 모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도 결국 뭐와 같고, 뭐의 모임과 뭐의 해체? 원자의 모임과 원자의 해체와 같고, 이거는 장자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 원자가 해체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체가 소멸하고 영혼도 소멸해서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고요. 반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플라톤과의 차이, 아니 플라톤이란다. 장자와 차이점. 그다음에 플라톤과의 차이점. 영혼이 소멸된다. 누구? 영혼 소멸이 된다. 에피크로스. 그다음에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 플라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다음에 이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한 다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해, 쾌락이라고 해.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쾌락과 고통은 무슨 능력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야? 이성이야, 감각이야? 감각이야. 근데 감각되면 쾌락이고 고통이고잖아. 죽음은 사실 어떻다라고 했어. 사람들이 왜 잘못 알고 있다. 죽음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린 죽음을 느낄 수가 없어. 죽음 경험 못해.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음이 올 때는 우리가 감각 불가능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쾌락과 행복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럼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물어봤을 때 문답할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왜 이게 에피크로스야 라고 하면 그 얘기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에 죽음관 이것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중세 그리스도교도 같이 했었죠. 중세 그리스도교. 우리가 여기는 내세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같이 얘기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거야? 신에게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신의 구원을 받아서 신의 은총을 받아서 신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만 뭐가 가능하다? 영원한 행복, 지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아퀴나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뭐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 뭐야? 뭐에 어긋나? 무슨 법에 어긋난다? 자연법에 어긋난다. 자연법 뭐 있다고요?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근데 그걸 다 어기는 거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연결이 되겠지. 그 얘기도 있었네. 자살 관련해가지고 얘기해서 뭐 유교, 불교 이쪽에서 왜 안 되냐, 도가에서 왜 안 되냐, 유교에서는 불효, 그렇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체의 모든 것들은 살과 털럭 모든 것들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행위도 안 되고 있고요. 불교 뭐야? 모든 만물은 뭐가 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독립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함부로 살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무슨 계율이 있다? 불살생이라고 하는 계율이 있다. 즉 내 생명도 함부로 해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막 인공임신 중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는 것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도가도 역시 인위적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겠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좀 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삶과 죽음의 윤리도 결국 뭐야? 이거 복습이었어. 근데 복습이 아닌 사람 있죠. 처음 나왔겠지만 여기서 하이데거, 쇼펜하우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셨나요? 하이데거 인간은 무슨 존재다? 네? 말이 없어. 현존재 기억 안 나시나요? 현존재 뭐야? 자신의 죽음을 유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고 직면해야 되는데 그걸 도망치고 회피하면 우리의 실존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거는 자 하이데거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윤사 쪽 얘기긴 하지만 좀 기억해달라 했었습니다. 실존 나는 누구인가? 앞에 있었던 막 의무론이든 공리주의든 아니면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이든 다 인간이라면 윤리가 똑같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실존은 뭐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찾는 거야. 그럼 나랑 너희들이랑 다 다른 사람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내 실존을 찾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리적 약간 상대주의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나를 찾는 건 뭐에서 시작한다? 나의 죽음을 인식할 때, 직면할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회피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인간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근데 자살이라고 하는 거 왜 안 돼? 그 가능성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만 나오지만 여기 하이데거, 쇼펜하우어 여기는 내가 뭐라고 했었냐? 2단원에서 처음 나오는 사상가다.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가볍게는 알아주자. 실존주의에 대한 설명, 쇼펜하우어의 입장에 대한 설명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기존 2015 개정에서 2-3이었어 원래. 2-3이었는데 이게 2-2로 바뀌었는데요. 그게 뭐냐? 사랑과 성윤리예요. 사랑과 성윤리. 여기서 그래서 밀 나온다고. 존 스튜어트 밀. 왜?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 여성 차별하면 안 된다고.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했던 게 밀. 이쪽이고요. 뭐 그 정도 내용? 근데 여기가 중요하진 않아. 뭐 그 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넘어가고 끝냈던 부분인데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의 기술, 존경이 없는 보호와 존경이 없는 책임, 존경이 없는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 네, 에리 프롬 이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잘 몰라서. 아무튼 자 그리고 성윤리 이쪽에서는 성관계에 대해서 성적 관계에 대해서 정당화 조건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얘기했지. 막 보수주의, 중도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요거 보수, 중도, 자유에서 각각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보수주의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만. 그러니까 결혼한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가능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중도주의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으면 된다. 자유주의는 사랑도 없어도 돼. 뭐가 있으면 돼? 남녀 간의 남녀 간 또 뺄게요. 그냥 자발적 동의만 있으면 돼. 근데 요 둘의 공통점. 보수와 중도의 공통점은 뭐다?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 셋의 공통점은 뭐다?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자발적 동의라고 하는 거 되게 강조했었던 이유가 그냥 동의라고 적으면 틀려요. 왜냐면 강제, 협박에 의한 동의도 그냥 동의는 포함을 해버리니까. 그치?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3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동물윤리가 되는데 자, 동물권 관련해서 아니면 실험 관련해서 인간에 대한 실험, 동물에 대한 실험 이런 얘기하면서 요건 3단원의 3. 요건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동물 중심주의, 그 다음에 생명 중심주의, 물론 이거는 3-3 쪽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 관련해가지고 얘기했고요. 인간 중심주의부터 쭉 사상관을 말씀드리면 물론 칸트만 제대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하죠. 아리스토텔레스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이걸 목적문적 가치관으로 설명하자고. 그렇지? 그 다음 또 인간중심주의에서 또 중세 그리스도교, 중세 후반부에 등장했던 아퀴나스. 요 사람은 교회 정화운동, 수도원 정화운동을 펼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신의 섭리에 따라서 이 말 들어가면 중세 그리스도교잖아. 그렇지? 그리고 동정심은 가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아퀴나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베이컨, 데카르트, 근대 학자죠. 근대 이성주의, 경험주의, 각각 경험주의, 이성주의 학자지만 이성을 둘 다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자 베이컨 같은 경우는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하여 인간을 위한 노예로 만들어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자동인형, 영혼 없는 기계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소유자이자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했다는 거.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에는 공리주의자 벤담 들어가는데 벤담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싱어, 레건 이 사람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싱어, 레건. 아 그리고 여기 칸트 왜 안 적었대? 칸트, 싱어, 레건 이런 사람들이 비교돼 가지고 나오니까 칸트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음으론 사상가였죠. 그치? 그래서 동물을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동물을 보호해야 돼. 동물을 잔악하게 대우하면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동물이 중요해서야? 동물의 본래적 가치가 있어? 아니지. 동물은 무슨 적 가치? 수단적 가치지. 근데 동물을 왜 보호해야 돼? 인간성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간접적 의무에 불과하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위해 중요하잖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무슨 가치? 본래적 가치가 있지만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고 동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인간성 실현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잔인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싱어 무슨 주의? 했잖아.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그래서 어떤 존재가 자, 공리의 원리부터 다시 합시다.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거기서 행복을 높이는 방법이 뭐였어? 두 가지 방법. 뭐는 높을수록 뭐는 낮을수록 쾌락은 높을수록 고통은 낮을수록. 그럼 쾌락은 높을수록 고통은 낮을수록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쾌락과 고통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뭐다? 쾌고감수 능력이 있으면 뭘로 대우하자? 무슨 가치로 대우하자? 본래적 가치로 대우하자. 본래적 가치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의미고 다른 말로 내재적 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싱어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할게. 자,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이 있다면 어떤 원칙에 따라서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응? 이익을 평등 고려의 원칙,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걸 뭐라고 했어? 성차별, 인종차별과 같은 무슨 주의다? 종차별주의다. 라는 얘기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억하시는지 이거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보면 되고 레건 어떤 사상? 어? 레건 하면 제가 칸트랑 비교된다 했었죠? 왜? 얘도 의무론이거든. 의무론은 본래적 가치에게 아니, 본래적 가치의 대상에게 의무로서 다해야 된다잖아. 행위의 동기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근데 거기서 본래적 가치의 대상이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럼 인간 중심주의가 되니까. 기억나세요? 레거는 누구에게 본래적 가치가 있다? 어? 자신의 복제와 처지에 대한 고민, 뭐 미래에 대한 거, 뭐 종족 보존, 자기 보존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 심지어 쾌고 감수 능력 이런 것들도 다 뭐의 조건이라고 했어? 삶의 주체. 했잖아. 그쵸? 어. 물론 이거 한 설 전에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기억이 좀 오래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젠 해야 돼. 알겠지? 다 했어. 니들한테 나눠준 걸 봐봐. 그러면 다 열심히 썼어요. 저는 그 영상도 남아있고 하니까 내 잘못 아니야. 아이, 죄송하고. 여튼 삶의 주체에게 본래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삶의 주체는 누구와 누가 가능하다? 인간과 그냥 동물이라고 안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 1년 이상의 고등 포유류라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어. 그 다음에 생명과 생태는 원래 우리 약간 순서대로 2015 개정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아직 안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 뭐 슈바이처부터 쓸게요. 슈바이처 박사의 생명 외경 사상에 대해서 단답형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존재들, 동물이나 식물을 이용하더라도 우리는 수단적으로 이용하더라도 4대 원칙, 불간섭, 불침해, 뭐 보상적 정의라든지 성실 신의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할 거야. 그건 나중에 기억해 주면 되고 그 다음 생태 중심주의는 여러분 통합사회 1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통합사회 1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 생태 중심주의에 누구 나와? 레오폴드 나와요.
레오폴드 대지의 윤리라고 해가지고 자연은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가치, 안정성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봐야 되고 생태 중심주의는 이제 식물까지 포함한 게 당연히 생명이었지만 더 들어가서 무생물, 돌, 흙, 물, 공기 다 포함해가지고 생태계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생태계 질서에 본래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막 전염병 걸렸던 동물이나 식물들도 본래적 가치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 대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이제 전염병에 걸린 동물과 식물을 제거해도 되지. 왜? 생태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니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네스 이런 사람도 존재하는데요. 많이 안 나오긴 합니다. 심층 생태주의의 네스 뭐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고 하는 거 요쪽 얘기한 다음에 동양적 가치관도 같이 들어가요. 동양의 자연관 여기도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 동양의 자연관은 유, 불, 도 요거 되고 간단해 이미 다 배웠던 거야. 1단원에서 이미 다 끝낸 거예요. 근데 여기 1단원에서 우리 공자나 맹자가 성선설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야? 인간은 누구를 닮았다? 어?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인 누구를 닮았다? 인간은? 그때 그래서 천지인 이쪽 얘기했잖아. 절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인 천, 하늘. 근데 모든 존재는 어디에서 살아? 땅, 지. 그래서 땅에서 살아. 근데 하늘을 닮아서 절대적이고 도덕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 동물은 가능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인간은 중간자적 존재로서 하늘을 닮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인간과 닮았다. 요걸 말하는 게 천인 합일. 그래서 막 천벌을 받을 것이네 아니면은 뭐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약간 이런 얘기가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지. 천인합일의 가치관. 그다음 불교 같은 경우는 모든 만물이 어때? 뭐 되어 있어? 지금까지 두 번 더 했다. 모든 만물이 뭐 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연기설. 요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관계,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겠지.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자 무위 뭔 뜻이에요? 뭐가 없다. 인위가 없는 뭐를 추구? 저절로 그러함 자연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 동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 상의의 관계, 화해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의는 서로 의지함, 화해는 말 그대로 사이좋게 지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 막 서양 쪽 인간, 동물, 생명, 생태보다 훨씬 간단하긴 해. 단답형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그러면 여기 3단원이 뭐였냐? 정확히 말하면 3단원 자체가요. 과학과 윤리야. 3단원이 과학과 윤리라고 하는 이쪽 얘기로 3-1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중립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불러왔던 어떤 참사. 예를 들면 자연 환경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나스의 책임윤리 이런 것들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기술 지상주의 얘기했던 아까 저기 있는 인간중심주의의 베이컨. 이런 사람도 한번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비중은 작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아까 여기 나왔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게 왜 어려운지까지만 설명해드리고 오늘 이 복습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개론이지 이거는. 요게 나와요.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료를 통해서 갑과 을과 병을 맞춰야 돼. 근데 갑과 을과 병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든 외우게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을병을 구분할 수 있다? 근데 봐봐. 자, A, B, C, D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A는 누구만의 의견이야? 갑만의 의견이지. 그러면 요 A에 들어가는 질문에는 갑은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맞지? 을과 병은 맞아야 돼, 틀려야 돼? 아니다, 틀렸다라고 해야지. 근데 만약 을도 맞아, 갑도 맞아, 그러면 여기 A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니까 몇 번 생각해야 돼? 여기에도? 3번씩 생각해야 돼. 갑은 맞는지, 을과 병은 아니라고 하는지. 한 지문, 한 선지에 3개를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이런 거야. 기억. A는 어떤 질문이 들어갈 수 있냐. 이거 갑은 맞다 하고 을과 병은 아니라고 한다. 자, 그럼 요것도 C도 똑같죠? C는 똑같지? 뭐 C는 을만의 입장이니까 을은 맞고
갑과 병은 아니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 번씩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다른 거는 뭐 어때? B. 이번에 B 한번 해석해 보시죠. B는 누구는 맞다. 누군 맞아야 돼? 갑. 그리고 을 맞아야지. 병은 맞아야 돼, 틀려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그치? 그럼 D는 셋 다 맞다고 해야죠. 한 명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틀렸지. 근데 지금 요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가는 요 얘기를 한 선지당 세 번씩 생각해야 돼. 그럼 12번씩 생각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사료 보면서 갑과 을과 병은 누군지 맞춰야 돼요.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시간 많이 들어 안 들어? 많이 들어. 그리고 여긴 배점 자체도 높겠어 낮겠어? 높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간 충분히 쓰시고 배점 높은 걸 맞아야 되는데 앞쪽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도 몰라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 지난다? 여러분들 서술은 언제 쓸 거고 단답형 어떻게 쓸 거고 어? OMR 카드 옮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한테 3월 달에 맞췄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빠르게 맞췄냐 정확하게 맞췄냐 이것도 보셔야 되고 문제 푸는 방법 스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채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왜 반복적으로 계속 내가 빠르게 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돼서 그래요. 아니면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거 신경 써야 돼서 그래. 이래야 여러분들 변별력이 생겨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런 애들은 그 점수가 안 나와야지 당연히.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100점을 맞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1등을 맞아? 요거까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좀 대비를 잘 해주고 공부 열심히 해주고 이랬을 때 그때 변별력을 통과하는 거죠. 그치?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등급이 나눠지지. 그치?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통과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내 학생들이니까. 근데 힘들어?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그 진짜 92%뭐 F가 나오고 그러더라도 제가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돼. 어, 이거 못하면 점수 안 돼. 라고 하는 건 말은 해야 돼. 어, 어쩌라고.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돌았는데 3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모른다, 뭐 빈칸 채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안 채우신다라고 하면 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조금밖에 안 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노력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번 주에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더 많이 채워왔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편하겠지. 그치? 다음 주는 딱 다음 주 분량만 잘 외우면 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다들 하셔야 된다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막말로 이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 시간 10시간, 12시간씩 쏟아서 뭐 할 건데. 다른 과목 성적 나빠지면 그거 뭐 잘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도 신경 쓰면서 여기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잘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어. 그래서 그 학교별로 제가 체크리스트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요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윤리는 체크리스트가 간단해요. 뭐냐? 어차피 내용이 달라진 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학교에서 학습지 아니면 부교재 아니면 교과서 위주 수업 방식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고 사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풀 때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그런 건 물어봐. 그냥 왜 틀렸는지 아니면 어떤 점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까먹었다. 그럼 물어봐. 이걸 혼자서 끙끙하면서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거 물어보라고 여러분들 학원 다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도 그거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전화로 할 때 그때 뭐 보고하려고 보고해도 돼. 어차피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 막 보고하는데 뭐 찾고 다닐 거 아니야. 그거 다 보여요. 자 이거 뭐야 하면 잠시만요. 답이 바로 나와야 돼. 그치? 시간 걸린다는 것 자체도 저는 아니라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내가 확실히 논리 구조를 입력해 놔가지고 이해시켜 놔가지고 그걸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 뭐야? 요거요. 라고 나오는 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 막 잠시만요. 저 알아요. 막 잠깐만. 어쩌라고. 여러분 수업 시간, 시험 시간에 막 난 이거 3번 아는데. 선생님 잠깐 시험 시간 좀 멈춰주세요. 뭐가 돼? 뭐가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알겠지? 저 아는데 진짜 잠깐만요. 이런 거 그냥 바로 뚝배기 깨버리겠습니다. 그냥 모르고 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개념 정립을 제대로 해놓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그래서 제가 갈구더라도 여러분들 싫어해서 갈구는 게 아니라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내가 화풀이는 안 할게. 그럼 나쁜 놈이지, 그치?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